안녕하세요. 저는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도남 1동을 맡고 있는 회장 송대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섰은 이유는 저희 새마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각 동에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여기 섰습니다. 저희 도남 1동에서는 매년 1월에 그 청소년들한테 장학금을 지불하고 있고, 또 설 맞이해서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5월 달에 돼서 가정의 달 맞이해서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진행하고 있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각 동에서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보탬이 되고자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우범지역, 또 쓰레기 투기 지역에 벽화와 작은 화단을 꾸미고 있으며, 추석에는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 또 다시 준비를 해서 같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생일 잔치 상도 저희가 돌봐드리고 있고요. 11월에는 저희가 작은 정성이지만 연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런데 저희 각 동뿐만 아니고 봉사단체에 가장 어려운 점들이 주민들의 봉사를 하고자 하시는 의욕이 없으시거나 하시고 싶은데 어떻게 하실지를 몰라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 주민센터에 찾아오시면 새마을 협의회라든지 분여회라든지 문고라든지 각 단체별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셔서 봉사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성북구청장 김영배입니다. 예, 성북구 마을민주주의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마을민주주의라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반장도 뽑고 어릴 때도 보면요. 그리고 동네에서 이렇게 결정할 때 주변 분들의 의논도 하고 그렇게 보통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은 별게 아니고 우리 동네나 주변에 있는 일들 중에 중요한 일에 대해서 같이 좀 의논도 하고 같이 이렇게 좀 의견도 모아보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내가 주장하는 게 잘 안 되더라도 또 다음번에 서로가 이렇게 의논할 수 있는 일종의 약간 그래도 저 사람 이야기를 서로 들으면 도움은 되더라 이런 정도만 돼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사실은 의지도 되고 서로 도움도 되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인데요. 어쨌든 앞으로 하나하나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그렇게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새마을 지도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우리 마을에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요. 좀 모시고 좀 이러저런 말씀도 좀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제 구청장이라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혼자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실제로 어떻게 느끼시는지 인사하시고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 성북구 혁신교육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윤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 주민이고요. 예, 저는 문화기행일을 주로 하고 있고, 지금 동네에서는 미아리 고개 지역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지역 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약간 홍반장처럼 일하고 있는 하장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이제 아까 혁신교육하고 문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사람들의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중요한 관심사가 아이들 문제고, 또 동네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누리는 주변의 문화적인 그런 혜택이나 이런 걸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혁신교육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잠깐 소개하고, 혹시 고민되는 점이나 아까 이제 우리 마을민주주의 이런 거하고 어떤 게 좀 고민일까? 그런 거 한번 좀 주시면 어떨까요? 혁신교육이 이제 교육을 통해서 마을을 이제 교육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마을을 살리는 부분에서 이제 마을 민주주의과도 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모두 부모님들이 교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뭔가 마을이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제가 마을 민주주의과에서 이제 협치하는 관계되는 일을 같이 이제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돕다가 제가 느낀 부분은 협치위원회 이제 여러 성북구에서 활동하시는 과별로 교육도 있고 이제 여기 문화도 계시고 뭐 주민자치도 있고 여러 분과들이 모여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사실 마을 민주주의과는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착돼서 같이 일을 하시는 과기 때문에 협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많이 느끼고 그래서 저희도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성북구 내에 다른 부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다른 부서들은 이 협치가 본인의 일하고는 관계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공무원 내에 과 내에서의 협치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청장님의 의지가 계셔가지고 다른 부서도 이런 협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평가가 좀 주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콕 찍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들의 조직이 이제 보면은 부서별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게 이제 이유가 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관료 조직이라는 게 또 오랫동안 어찌 보면 위계적인 이런 이제 칸막이 같은 게 굉장히 세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저기 건너편에 도로가 있잖아요. 저 도로만 보더라도 보도는 도로관리과 옛날에 토목과라고 불렀던 데서 관리를 해요. 그리고 도로 차가 다니는 도로 자체는 또 거기서 하는데 저 교통과 관련된 거는 교통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 또 도로를 청소하는 거는 청소과에서 해요. 그리고 저기에 있는 나무는 저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예,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간판은 또 다른 과에서 이제 하고 건물이 뭐 건축이 되고 있으면 또 건축과에서 그걸 또 관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과에 걸치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이나 지나가시는 분이 이렇게 볼 때는 이걸 왜 해결을 못할까? 하나는 하고 왜 하나는 안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어려운 점인데 똑같이 아까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지난 한 300~400년 이상 된 관료 조직의 일종의 문화나 관행이나 이런 거를 어찌 보면 좀 나쁜 거를 모아서 얘기하면 관료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적폐 뭐 이런 말도 많은데 그걸 좀 청산을 해야 될 필요성 하나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공무원들만 또 탓할 수가 없는 게 뭐 본인 입장에서야 지켜야 될 법이 있고 또 규정이 있고 그런 거라서 본인 혼자의 선의를 가진 어떤 개인이 이걸 다 협력을 한다고 해서 개인적 수준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일단 우선 저처럼 선출된 정치인들, 정당, 국회의원, 뭐 구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이걸 잘 엮어서 잘 책임 있게 조직 지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민 참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계속 그런 거를 이제 점검을 해주시고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지만 청소는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왜 이 나무는 잘 안 되느냐라든지 건축과 업무는 좀 잘 되는데 도로과 업무는 잘 안 된다. 뭐 이런 민원을 이제 예를 들면 자꾸 이제 근데 그게 개인 민원이 아니라 만약에 구조화된 어떤 점검 체계가 있다면 그래서 시민 참여단이 있고 거기서 그런 게 이제 끊임없이 계속 상호 피드백이 가능하다면 이게 관료 조직 입장에서도 늘 상대할 수 있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혹은 어떤 온라인 방이나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누군지는 몰라도 그 방에 계속 누군가가 이렇게 올리고 거기다가 답을 제대로 안 하면은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 조금 문제가 생긴다면 이렇게 그게 좀 이렇게 개선돼 나가는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정당과 이 선출직이 민주주의 차원에서 책임 있게 이 문제를 잘 조직 지휘하는 책임과 또 시민 참여 이걸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선 좀 더 사실은 제가 좀 호소드리고 싶기도 하고 한 것은 두 번째 시민 참여가 활성화가 돼서 시민들이 좀 더 많이 호응을 해주신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훨씬 더 힘도 되고 예,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감사합니다. 주시고 예 변명 같지만 예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예, 하 대표님 어떻게? 어떤 얘기를 할까요? 어려운 그 얘기 앞에서 아니에요? 말씀하신 거를 저도 좀 받아서 몇 가지 얘기하면 이게 저는 사실 지역에서 이제 뭐 문화예술과 관련된 기획 일들 하고 있고 뭐 이 성북으로 오기 전에도 이제 그런 일도 주로 해왔었는데 이제 그 사실 이제 제가 문화예술과 관련된 그 마을에서나 지역에서 활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좋은 공연을 보고 막 이런 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썩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문화예술 활동이라는 것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사람들이 어쨌든 문화라는 게 예술 활동이라는 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상력이나 창조력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북돋아주는 힘이 있고 뭐 그런 것들 경험하고 시민들이 그런 걸 통해서 좀 자기 세계를 좀 확장해 가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지역이나 도시를 변화시키는 또 그게 밑바탕이 되기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 지역에서 이렇게 문화예술과 관련돼서도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뭐 그냥 행사하고 좋은 걸 만들고 이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변화하는 힘들을 좀 만들어가는 거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재밌는 게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작년에 저 그 어떻게 기회가 잘 돼서 영국에 이거 자랑하는 겁니다. 예. 예,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영국 같은 경우 보니까는 그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그 되게 다양한 아까 말씀하신 토목과 무슨 교통과 뭐 녹지와 이렇게 행정부처 나눠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영국은 그게 다 한 트랙으로 묶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지원 체계가 되게 한 트랙으로 다 칸막이가 없이 묶여 있고 예산도 그렇고 집행 체계도 그렇고 근데 제가 그 역사를 그래서 공부를 해봤더니 근데 그걸 만드는 데까지 50년인가 60년이 걸렸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교통이면 교통, 안전이면 안전, 복지면 복지별로 따로 진행되던 정책이나 활동들이 묶이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5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예.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시민사회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뭐 이거는 제가 구청장님 디스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선출 직원들을 영원히 쓸 수는 없죠. 50년 동안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사실 그 시민사회에서 그걸 같이 쓰는 힘들이 사실 만들어졌을 때 어쨌든 그런 분들이 뭐 의원님들이나 구청장들이랑 같이 해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저는 사실은 작년 민주주의 축제 때도 참여를 했었는데 되게 이런 기회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민주주의란 문제나 뭐 협체라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과제들을 뭐랄까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문제로 되게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기회들 이런 축제나 이런 것들 통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근데 이제 뭐 올해 2년 차니까 이 마을 민주주의 축제가 50년 가려면 아이고야 아주 50회 정도 되면은 아마 그런 훌륭한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아이들 생각도 세대 듭니다. 되면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우리도 좀 사실 말은 이렇게 문화 그러지만 막상 문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거. 예를 들면 뭐 좀 잘 차려 입고 이렇게 멋지게 뭘 좀 노래도 하고 뭐 시도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아주 고급 뭐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뭐 비싼 거 또 돈 든다 뭐 이런 봐야 되니까 상업적으로 보통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근데 말씀대로 저는 이제 이 소비자로서가 우리가가 아니고 내가 주인이 돼서 뭔가 연극도 해보고 뭐 노래도 불러보고 뭔가 같이 만들어서 행위를 같이 해보기도 하고 또 따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활 문화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우리가 하자라든지 일종의 생활 문화 운동이거든요. 인사를 하자 서로
또 쓰레기는 투기하지 맙시다. 이런 것도 생활 문화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문화를 즐기고 향유함과 동시에 그 문화를 뭔가 좀 스스로 만드는 주체로서 이렇게 바라보고 우리 동네에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도 사실은 이 문화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만 조금 문화라는 건 다 포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면에서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점은 또 분명히 우리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 인내심이나 배려심,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줄 아는 그런 이제 일종의 너그러움 이런 것 속에 사실은 있기 때문에 이게 속도보다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방향을 조금 더 중시하고 조금 더 천천히 뭐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훨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게 협치 뭐 이런 걸 텐데요. 근데 해보면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올해 안에 성과를 내야 되고, 예, 우리나라가 단년도 예산주의잖아요. 또 지시사항 받았으니까 처리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되고, 구청장 입장에서는 저도 임기가 있으니까 이제 마음도 급하고, 주민들도 늘 그냥 참여만 할 수가 없으니까 빨리 결과를 좀 보고 싶고, 이게 참 그런 이 양자의 고민 다 있는 거 같긴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성북구에 이렇게 젊은 청년들의 어떤 문화적인 자산, 문화하시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떤 협동조합도 이루고 있고 그런 모임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혁신교육에서도 그렇지만 그 마을 교육 공동체 만드는 부분에서 그 교육 마을의 교육 과정 안에는 문화가 꼭 들어가야 되고 학교 교육에서 아이들이 많이 받지 못하는 그런 문화적인 부분을 마을에서 같이 이렇게 느끼고 자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화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이 성북구가 굉장히 좋게 느껴지고 예. 또 다른 하나는 저희가 원래 혁신교육은 특징이 뭐냐면 민하고 관하고 그러니까 학이 이제 교육청이고 관이 이제 구청이고 같이 거버넌스로 같이 예산을 짜고 같이 실행을 하는 그런 조직이 굉장히 지금 다른 부서들하고 다르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관은 굉장히 협조적인데에 비해서 교육청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선진국 차원으로 가다 보면 원래 교육 자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관에서 같이 교육을 자치하는 그런 교육 자치까지도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 부분이 예, 있거든요. 전 뭐 100% 네.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예를 들면 서울 같으면 교육감 한 사람을 지금 뽑는단 말입니다. 그 교육청이 13개가 있죠. 서울에. 그런데 그 단위 구청을 관할하는 그런 이제 교육청 단위에서는 사실 선거를 안 하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교육감을 쳐다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율권이 현저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북 강북 교육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장 한 분이 성북구청장, 강북구청장하고 같이 이렇게 뭔가 거버넌스를 해야 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더 아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치의 수준 이런 게 이제 넓어지고 깊어지려면 제도적인 변화와 함께 이제 문화적인 변화, 행태 변화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어제 지방자치의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연설을 하시는 거 보니까 연방제 수준의 분권 개헌을 다시 확인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분권의 가장 중요한 계기가 저는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그런 이제 국민투표 과정을 앞두고 있는 이제 이런 분권 개헌 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민적으로도 좀 많이 지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 동네에서도 우리 스스로도 좀 자치를 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어떤 일종의 컨센서스 같은 걸 좀 만들어서 모범도 좀 만들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좀 100% 동일합니다. 다만 선생님들이 사실은 선생님들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참 이해가 되는 게 조금 잘못되면 결국 책임은 본인이 다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현재 법적 구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좀 바꾸어 주면서 제도가 변하면 행태의 변화도 좀 빨리 따라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선생님들 뭐 비판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조금 우리가 모범을 만들고 제도를 변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좀 슬기롭게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죠. 예. 저도 약간 청원 같은 느낌의 얘기를 하나 하자면 그 사실 이제 제가 성북을 나가면은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예술인 복지나 이 관련돼서 예술인들 권리와 관련된 이제 뭐 이렇게 사회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뭐 예술인 뭐 문화부라든가 문화부 예술인 복지 제도 법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로 활동을 하는데 하면서 제가 사실 이제 지역 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계기도 하나가 뭐였냐면 그게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뭐 좋은 법 만들고 뭐 제도 만들어도 사실 예술가도 동네에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역이나 이런 특히 이제 뭐 성북구 같이 예술가들이 되게 많이 그 서울에서 아니 그 전국적으로 봐도 그 기초단위 지자체 중에 두 번째로 많이 예술가들이 거주하는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생활 내 일상이 이렇게 머물러 있는 이 공간에서 그런 뭐 예술인들의 복지에 대한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이렇게 다뤄주시고 논의를 해주시면은 그 사실 이제 그게 더 훨씬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안타까웠던 게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이렇게 좀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 이렇게 그런 것들 만나게 되는데 그게 사실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 돌아가셨던 김은하 선생님도 성북구에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워낙에 연극인들이 많이 사세요. 성북구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좀 같이 봐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뭐 부산 같은 데는 부산시 차원에서 예술인 복지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기도 하고 뭐 센터도 만들기도 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 불공정 관행 관련돼서 이제 따로 문화예술 불공정 뭐 신고 센터도 만들고 이런 흐름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성북구가 워낙에 이제 예술가들이 진짜 많이 사는 동네이고 동네에서 또 예술가들이 정말 지역과 이렇게 잘 그 만나서 활동하고 있는 동네이기도 하니까 뭐 차츰차츰 그런 것들도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북구가 보니까 이제 시내에 가깝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조건상 역사 문화도 풍부하고 그래서 보니까 예술인들이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마포 다음으로 성북구가 많은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예술인 주택을 그래서 공공주택으로 저희들이 이제 두 개를 만들고 그 굉장히 계기가 돼서 다른 구로도 확산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예술인들의 복지와 또 그들의 창작 환경이나 생태계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지역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렇게 이렇게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제 전략을 좀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 예정이고요. 특별히 연극센터가 공립으로 서울시에서 한 200몇십억 들여서 지금 내년 정도 되면 아마 착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 3년 안에 그 구축이 되게 되면 지금하고는 또 다르게 상당히 이렇게 우리가 근거지를 또 큰 걸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과 예술인들이 상생하고 함께 이렇게 지역도 발전시키면서 예술인들의 삶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토대가 또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정말 어찌 보면 이제 지역 순환형 뭐 이런 발전이랄까 그런 이제 새로운 지역 발전 전략으로 이렇게 자리매김되도록 한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약속한 시간이 조금 된 것 같은데요. 오신 우리 새마을 이정규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새마을 식구들하고 우리 많은 분들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 내 삶의 가장 주변에서부터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일종의 믿음 이런 거로부터 결국 시작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렇다면 이 작은 데서부터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해나가도록 저도 다시 한번 자세를 추스리고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이렇게 써주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좋은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